이번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물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도입을 해봅시다. 한번 해보면 뭐 이런 아무렇게나 이제 물체를 주어서 임의로 그려본 건데 이렇게 생긴 물건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물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이런 거죠. 질량 중심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라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이런 걸 만드는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얘를 만약에 얘가 실제로 뭐 돌멩이라고 하고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얘를 돌멩이라고 하면 돌멩이를 이렇게 받쳐요. 그럴 때 딱 멈춘 데가 있겠지. 이게 뭘까요? 제가 여기 손가락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받치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한데 이거를 잘 조절하면 할 수 있나? 이건 어렵네. 네, 이런 식으로 받쳐지는 걸 보죠. 이게 뭘까요? 여기 보이는 못 돌리겠어. 힘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보았을 때 얘가 가만히 있다는 건 뭐죠? 이것의 하나의 대표 지점. 거기에다가 이건 일종의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비유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잘 받친다면 그것은 마치 이 전체가 여기 위에 뿅 하고 하나의 파티클처럼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는 그런 점 같은 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는데 그럼 뭐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림 그렸는데 약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거. 자, 한계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한계. 이것의 위치적인 질량 센터가 어디냐? 그럼 여기라고 하면 돼요. 여기요. 몇 콤마 몇이면 그 몇 콤마 몇이 바로 이 친구의 예를 들어서 얘가 실은 영어로 center of mass라고 해요. 그래서 COM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COM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를 말해줄 수 있다면 이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로 말하는 거죠. 여기 좌표가 있으면 여기로 그러면 이제 한계는 우리가 잡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엔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개짜리 하나는 질량이 M1이고 다른 건 M2 만약 이게 같으면은 어디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죠? 쉽게 생각해서 얘랑 얘를 하나로 생각을 하면 이게 맞죠? 그때마다 어떤 물체를 막 그릴 때도 이게 어디 하나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점을 정해보자는 게 우리가 말하는 도입이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같으면 이것의 대표점은 어디인가요? 네, 중간이라고 직관적으로 바로 알수 있죠.
여기에 COM은 여기고요. 여기에 COM은 여기에요. 착한 사람은 이게 다 중앙으로 보여요. 아닌가? 아무튼 그러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도입을 할 때 쉽게 생각해보자. 이게 조금 어려워.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약에 같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같아도 되는데 같지 않아도 돼요.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보죠. 연결해봤을 때 어떤 이런 게 있고 저울이 있어. 그때 저울이 보통은 여기 정 가운데 눈금이 있잖아요. 근데 얘를 여기에는 M1이 있고 여기에는 M2가 있는데 얘를 이제는 이거를 적절하게 움직여서 얘가 평형이 된 지점을 찾을 수 있거든. 그런 개념으로 한번 다가가 보자고. 그때 아무리 보니까 여기가 좀 더 무거우니까 이렇게 가면 얘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안 될 것 같고 왠지 이쪽 가야 될 것 같죠. 이건 우리의 이런 자연과의 상호작용에 위한 직관입니다. 저는. 그래서 얘를 적절히 옮겼을 때 얘가 평형이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대표적인 지점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냐 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되는데 조금 이게 도입을 잘 해야 돼가지고 얘기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보죠. 이걸 편의상 질량이 없다는 막대기라고 했는데 다른 거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그래서 중력장이 있을 때 무난하게 짐작하다시피 나중에 무게 중심이라는 개념도 나와요. 이건 조금 다릅니다. 편의상 일정한 중력장 그런 가속도장이 있을 때 그 가속도장에 대하여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에 M1이 달려있어. M 기억이라고. 그리고 여기는 M 니은이 있어.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될 때 대략적으로 이런 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얘가 평형이 될 때는 얘가 길이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린 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럴 때 뭔가가 안 보이는 듯 하면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경험을 쌓습니다. 이론과 실험은 서로가 상호 관계적으로 서로 있으면서 발전을 해요. 그때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실은 나중에 토크라는 양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아직은.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고 이건 회전 운동을 할 때 쓰이는 그런 디나미스와 같은 친구예요. 회전에서의 디나미스. 이거는 잠깐 무시하고 하는데 이런 양을 도입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합시다. 실제로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평형이 된 지점은 이 전체 길이를 잘 보세요. M, L 대 이게 맞나? 이것 전체를
M 기억 대 M 니은으로 나누는 안쪽으로 나눈다고 해서 내분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분점. 중학교 수준 수학이긴 해요. 내분점 이때가 딱 될 때 여기가 이게 멈춰요. 이게 잘 매달려 있다는 거지. 이러한 것으로 본다. 이 내분점에 대한 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든 뭐 그렇게 경험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안 봐. 우리는 RCOM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 질량이 N 기억 더하기 M 니은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거 1차원상의 이거라고 하면 얘 좌표가 있을 거예요. 얘 좌표 X 기억이라고 하죠. X 기억 X 니은인데 X 기억 N 기억 이제 지울게요. X 니은 N 니은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전에 봤던 그런 직선이라고는 했지만 가상적으로 도입한 개념적인 가상의 물체라는 거거든. 거기서 이거를 N 기억 대 N 니은의 숫자 비율로 나누면 그 점이 그 내분 예를 들어서 이거 이 질량이 3대 2다 그러면 3대 2라고 그렇게 했더니 얘가 평형이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다른 쪽에 회전 운동이나 그쪽으로 썼을 때 어떻게 돼요? 다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놀란 게도 이것을 일반화하여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이건 2개짜리죠. 이건 1개고 이건 2개짜리죠. 이제는 일반적으로 n개예요. 라지 n개짜리를 놓으면 수학적으로도 이게 맞다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전체 질량을 이렇게 합시다. 실은 무언가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꼭 써줘야 돼요. M1, M2, M1부터 M 라지 N까지.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도입을 하느라고 조금 애를 먹었죠 우리가. 그랬긴 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물리를 기술을 하고 무언가를 해석적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의를 어떻게 찾아가고 만드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요. 시그마 xi 즉 질량 i가 그 매스가 ni인 것의 좌표 그것을 내가 원하는 개수까지 합하면 이게 그 센터 오브 매스의 좌표값으로 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한 정의가 다른 곳에도 맞아. 그럼 이걸 쓰자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나아가서 선생님 그러면은 연속적인 것을 읽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걸 잘 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얘를 이제는 아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주의해서 봐야 되긴 해요. 이제는 얘는 뭐예요? 라지 N개차가 떨어져 있어. 이것을 discrete한 분포라 그래요. 떨어져 있다, 이산적이다라고. 반면에 그저 수학적으로 이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지 않고 연속되어 있으면 그것을 continuous하게 있다 그래요.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이산적인데 연속적으로는 어떻게 쓰면 되냐? 생각보다 아주 일반화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시그마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물리하는 분들 나름으로 좀 야매로 쓰는 건데 네, 이러한 물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쪼록 뭐냐면 조그만한 것들을 합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small delta m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이게 마치 이게 엄연히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작다, 충분히 작은 이런 것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해서 얘가 이렇게 써요. 얘 질량을 전체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면 라지 m 이렇게 우리가 써보자는 거예요. 라지 m분의 적분 x dm 그리고 이것의 모양의 이름을 그냥 오메가라고 하면 내가 정해준 오메가 안에서 적분을 하면 이게 바로 질량 중심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를 차원으로 일반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벡터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걸 뭐예요? xdm, ydm, zdm 하면 뭐가 돼요? 네, 보여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이거를 합해서 팩턴인가 x좌표는 x좌표, y좌표는 y, z좌표는 z좌표라서 이것을 각각의 dm에 대해서 합해주면 이렇게 되죠. 이것이 바로 물리에서 정해주는 이거는 이산적인 거고 이거는 연속적인 쪽에 COM이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얘는 이산적이고 얘는 연속적이에요. 그러니까 RDM, DM을 충분히 합쳐졌구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조금 기울어졌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좀 빠르게 하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해보세요. 이게 균일한 그런 물체예요. 균일한 물체.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 일부를 일정한 이게 3차원의 친구라고 하면 조금만 이렇게 보면은 밀도가 균일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영향을 지으면 뭐 예를 들어서 딱
뭐 100억 개의 원자가 있다. 이만큼 되면 100억 개가 있다. 그거를 균일하다고 합니다. 호모제니우스. 그게 균일한 친구는 우리가 전에는 밀도가 일정한 친구를 말해요. 그런데 이런 호모제니우스한 친구들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비각이면 얘를 RDB로 맞아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밀도의 정의, 이거는 로라고 해요. 로. 이 로가 일정하다고 했으니 이것이 왜 그런지는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좀 연결해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 이제 아무쪼록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하나 재밌는 문제를 소개하고 이번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뭐가 있냐면 여기에도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의 질량 중심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인데 지금 좀 아래에 있어서 기다리면 좀 해볼까요? 이런 문제예요. 이게 이런 원판이 있고요.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뭐 어디다 뚫을지는 여기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거라서 이때 얘 반지름을 반경을 R이라고 하면 얘 반지름은 R 나누기겠죠? 이것의 질량 중심을 구해봐라 라는 재밌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도 좋으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이 좀 미안해요. 좀 잘못 그려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한번 해보고 아무튼 이런 얘기로 우리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했고요. 이번에 이렇게 했던 이런 질량 중심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거를 응용해서 입자 기회, 입자가 충분히 여러 개 있는 그런 것 등등에 대해서 F는 MA를 확정해보는 작업을 가져보도록 하죠.